지금 이 순간 상상해 보십시오.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팝니다. 자동차를 팝니다. 화면 가득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건설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전체를 버리는 그 순간에 건설주로만 오히려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신호일까요? 왜 외국인들은 폭락장에서 건설주를 샀을까요? 오늘 그 속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3월 들어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나왔고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만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증권가에서 조용히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설주로는 오히려 자금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후 재건 사업 수주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 가장 냉정하게 계산하는 투자자들이 폭락장에 건설주를 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선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를 팔면서 동시에 미래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국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이미 껴외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빠질 때 그들이 건설주를 산 건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입니다. 전쟁이 나면 재건이 온다. 재건이 오면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한다. 이 공식이 과거에 작동했고 지금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이 시장을 더 오래,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한번 봐야 합니다. 1973년입니다. 4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고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중동 산유국들한테 오일머니가 쏟아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도로를 깔고 항만을 만들고 도시 전체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설 수요가 터진 겁니다. 그 앞에 먼저 서 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1973년 삼황이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을 수주했습니다. 세계 건설업계가 20세기 최대의 공사라고 부르는 항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계약보다 공기를 10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사막 한복판 40도의 더위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으로 달려붙어 일군 결과였습니다. 그게 신화가 됐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건설에 대한 신뢰가 그 시절부터 쌓였습니다. 대우건설이 리비아 대수로를 팠습니다. 동아건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1985년까지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올린 수주 규모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달러가 한국 경제를 일으킨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이후 재건은 항상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총소리가 멎으면 포클레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 수주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도 그 달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수주가 당시 한국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고속도로도 산업 기반도 그 중동 달러 위에서 지어진 겁니다. 경제는 뉴스 뒤에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폭락장 뒤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구조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 전쟁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잠깐 들어보십시오.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큰 수주를 따내면 국내 고용이 늘고 관련 소재 기업들도 살아납니다. 철강, 기계, 플랜트 장비, 이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코스피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연금, 펀드, 퇴직금이 연결된 분들에게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건설주에 투자하지 않아도 상관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수조 원짜리 공사를 수주하면 그 뉴스가 현대차그룹 전반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코스피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금이나 펀드에 간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는 20년이 넘도록 재건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은 1978년 이라크 바스라에서 하수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47년입니다. 발전소, 철도, 병원, 정유공장, 지금도 이라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7년을 그 땅에서 버텨온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는 다른 나라 건설사로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제8주천은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원합니다. 그 신뢰를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그 시간을 투자해 놨습니다. 이란은 어떨까요? 전쟁이 끝나는 날, 그 나라에는 재건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인구도 많고 자원도 있는 나라입니다. 도로, 전력망, 정유시설, 주거시설, 전후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지금 중동 전체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의존을 벗어나겠다며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짓는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라크는 석유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며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중동 재건 수요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그 거대한 수요 앞에서 발주처들은 경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외국인들이 폭락장의 건설주를 담은 건 이 그림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건설주를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방산주에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소식이 나오자 방산주들이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그걸 보고 뒤늦게 들어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온 분들에게 주식을 넘기고 빠져나간 겁니다. 증권가에서 이걸 상투를 잡는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이미 가격에 반영됐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튜브와 뉴스에 퍼지는 순간은 이미 빠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패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번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방산주가 뛰고,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주가 뛰고, 전쟁이 끝나면 재건주가 움직입니다. 이 순서를 몸에 익혀두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셔야 할까요? 첫째, 종전 시점을 주시하십시오. 협상 소식이 나올 때, 정전 합의가 가시화될 때 건설주 차트에 어떤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재건 기대감은 총이 먹기 전부터 주게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가장 먼저 잡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총성이 완전히 멎기도 전에
수주 기대감을 앞선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중동 수주 이력이 실제로 있는 기업을 보십시오. 건설주라고 해서 다 같은 건설주가 아닙니다. 수십 년치 해외 수주 이력이 있는 곳, 지금도 중동에서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곳, 그 기업들과 이름만 건설주인 기업은 전혀 다릅니다. 테마에 편승하는 기업과 실제 수혜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들리셨다면 오늘이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모르는 채로 뛰어들면 결국 남의 게임에서 쓸려나가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기회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코스피가 폭락했다가 급반등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오일 쇼크 때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 중동으로 달려간 한국 건설사들이 결국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위기가 모두에게 위기는 아닙니다. 어떤 산업에는, 어떤 기업에는 위기가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버리면서 건설주만 담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구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쌓아온 신뢰를 가진 기업들이 전후 재건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시장이 떠들 때 한 발 뒤에서 구조를 보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 뒤늦게 들어가고 주가가 내릴 때 겁이 나서 팝니다. 그 반복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에 오히려 다음 그림을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건설주에서 보인 행동이 정확히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 시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 채널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